과학팀 맡고 있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일단 뭐 수학 선생님한테 뭐 개요들 좀 들으셨을 거고요.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뭐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일단 먼저 그거부터 가우스학원의 과학팀을 일단 믿을 수 있는 거냐. 뭐 그걸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되니까 일단 사실 가우스학원의 과학팀은 지금 한 5년 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부평에 부평 가우스학원이 있었고요. 부평 가우스학원이 과학만 하는 곳인데 그게 이제 송도로 와서 송도 가우스에 이제 합류한 거고요. 5년 정도 됐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 딱 열었을 때 인천과학 학생 몇 명이었냐면 뭐 2명, 1명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유지될 거냐? 니네 처음 생긴 거 아니냐? 우리 애가 3년 동안, 뭐 2년 동안 해서 뭐 이게 맡아줄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일단 이게 지속될 곳이냐. 그러니까 보통 학원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학생들의 학원을 선택하는 거고요. 인천의 과거 학생이 160명입니다. 160명이 몇 개를 쪼개지면 조금 지나면 학생 수가 너무 적어지거든요. 반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반이 깨지고 나는데 옮겨야죠. 옮기면 또 적응하는 기간 필요하죠.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린 건 첫 번째 이게 지속 가능한 반이냐 하는 걸 일단 먼저 확인하게 권해드리고요. 그 반에 과학고 반이 있대더라. 그럼 이게 유지될 반이냐? 저희가 5년 전에 1명으로 시작했었고요. 지금 오늘 현재로 인천과고 반의 과학 학생 수가 27명입니다. 80명 중에 27명이니까 뭐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거고요. 우리 학생 많아요가 아니고 이건 지속되는 곳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고 학생이 싫어서 나 가기 싫어요 해서 뭐 버리지 않으면 학원에 반이 깨져서 못 다니는 이런 일은 없는 곳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지속 가능성의 문제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의 문제인데, 이게 과거 수업이라서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그 고등학교 수업하고는. 예를 들어 지금 인천 1학년 생물 수업은 면역 수업을 나갔는데 그 면역의 최신 논문으로 수업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학 책이다 하면 이게 어디 정도까지 가냐면 아주 최신 영역이 들어갔다면 1940년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논문을 다룬다. 이건 석사과정 애들이 자기 논문 쓰려고 다루는 거죠. 최신 논문을 다룬다. 이건 고등학교 상태에서 뭐 거의 가능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근데 지금 인천과고 생물이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물론 모든 부분이 그렇게 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면 영역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진상과고 1학년은 지금 속도를 나가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뽑아주시는데 MD 문제, 그러니까 의학 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 대학교 졸업하고 의전 칠 때 그 시험 문제, 그 다음 교사 임용고시 시험 문제, 이런 데서 이제 문제를 뽑아오십니다. 물론 수능에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거, 수능 문제 17부터 20번 사이에 그 문제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거든요. 그 문제들 이제 뽑고 이쪽 문제들 뽑아 넣었으니까
상당히 한 문제 푸는데 뭐 보통 뭐 열심히 노력해서 풀어도 몇 번 보고 같은 유형을 보고 다시 풀어도 뭐 적어도 4, 5분은 잡아야 돼. 물론 처음 보면 몇십 분 걸리는 거고 풀었다가 틀리고 풀었다 틀리고 반복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상태니까 문제가 되는 건 선생님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학원의 지속 가능성이고요. 반의 지속 가능성. 두 번째는 변화되었을 때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고 이 선생님 때문에 과정들이 많이 바뀝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 과정이라면 그럴 일 없거든요. 교육부에서 만들어낸 교과 과정에 조금 그래도 맞추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과거에서는 이제 뭐 선생님들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건지 하여간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중간에 선생님이 아주 깊게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속 계셨던 거죠. 그러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계속 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흐름들을 계속 좀 추적해 오시고 그런 선생님들이 감당을 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 같으면 일단 제가 화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물리 선생님하고 지학 선생님은 부평하우스 시절부터 같이 있었던 분들이고 생물 선생님이 사실 2년 재작년에 이제 바뀌셨는데 그 생물 선생님조차도 그 전 학원에서 과거 수업을 계속 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적어도 10년 이상은 과거 수업을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보다 인천과학을 더 많이 하실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좋은 게 가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일단 지속적으로 과거를 담당해 오셨던 선생님들이 지금 수업을 담당하실 거라서 일단 될 겁니다. 그래서 학원 지속 가능성이나 선생님들이 변화들을 좀 잡아내는 거. 이번에 선생님 새로 오셨구나. 그러면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 나가실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학원을 일단 믿고 맡길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말씀드릴 거는 학생 그 방학 동안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많이 그 학교를 일단 들어가면요. 3월에 학교를 일단 들어가면 학생들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러니까 수행 준비할 거고 연구 주제 발표해서 R&E 자기 이제 연구에서 발표하는 과제들 조별 뭐 과제도 있을 거고 뭐 전람회 있으면 전람회 나갈 거고 뭐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있으면 거기에 팀 짜서 나가고 봉사활동 해야죠. 수행평가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너무 바쁩니다. 그러면 사실 통으로 쓸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입학하기 전까지 요때밖에 없거든요. 들어가서 거의 학교 수업 따라가는 거에 바빠서요. 아니 뭐 저녁에 뭐 자율학습 시간도 있고 뭐 시간이 충분하지 않느냐. 거의 그 시간들을 사용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학교 복습 정도 그 정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해서 겨울 방학 끝날 때까지 3월, 2월 말까지 요 기간인데 사실 뭐 화학만 딱 말씀드리면 전부를 다 다룰 겁니다. 공통과학의 화학 파트, 화원, 화투, 일반학 과정까지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때까지 준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학만 공부한다면 당연히 가능할 텐데 그럴 수 없잖아요. 물리 공부해야 되고 수학 비중이 있으니까 수학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뭔가를 정해놓고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원투를 좀 최대한 끝내게. 화학 원투, 물리 원투 해서 원투 과목들을 최대한 끝내게. 사실 이게 양이 적지 않습니다. 뭐 물화생지 4개만 해도 원투를 끝내는 양이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요. 근데 가서 일단 안 되니까 최대한 목표를 딱 잡아서 원투 좀 보게 하시고요. 올림피아드 준비하면서 난 그거 다 봤는데 일반학도 좀 봤는데 그래도 다시 보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학교 시험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일반학 과정에서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학 과정은 학교에서 그건 당연히 수업하시는 거고 그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원투 과목의 수능형 문제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 수능형 문제를 서술형으로 바꿔서 내는 거, 사실 여기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많이 점수를 깎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화원, 화투, 물원, 물투 여기에 얼마나 좀 익숙해지는지가 아무래도 나중에도 공부하는데 이제 시간들을 얼마나 세이브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학교에서 이번에 깊게 나갔던 부분들 그런 것들은 학원에서 다 처리해 나갈 겁니다. 학교에서 이거 나갈 때 일반학 과정까지 다 나갔구나. 그 일반학 과정은 학원에서 다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화원, 화투만 물론 학원에서 화원, 화투 다 나갑니다. 물론 물투 다 나가고 근데 이제 자기가 좀 계획을 세워서 오늘 학원에서 여기까지 나갔으니까 내가 문체부로 한번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보겠다. 그런 것들을 좀 세워놓고 처리해 줄 수 있게 하면 들어가서 문제가 좀 적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첫 시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첫 중간고사 뭐 아주 간단한 이유죠. 첫 시험에서 성적이 뭐 거의 끝이다. 그러면 거기서 성적이 조금만 올라가도 나 이번 시험 잘 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시험이 시험에 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첫 시험에 내가 성적이 많이 나빠요. 그러면 그걸 그냥 내가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고 다른 애들 다 처음 보는 애들이 모인 거니까 우리 학교 말고 다른 애들은 나보다 성적 훨씬 좋은 애들인가 보다. 난 여기서부터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첫 계단이죠. 조금 올라가면 잘했다. 떨어지면 못했다. 이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첫 시험에 가장 걸리는 부분들이 어차피 뭐 저희가 방학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다룰 영역이고요. 그 부분들이 보통 수능 쪽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화원, 화투 쪽을 조금 열심히 받으면 지금 제가 화학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화학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과학 과목들의 원투를 조금만 신경을 많이 써두면 들어가서 편하게. 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뭐 MD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직접 찾기를 귀찮고 하니까 학원에서 일단 줄 거고요. 관계되는 부분은. 그래서 일단 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학 동안에 가급적이면 화원, 화투, 물원, 물투 해서 원투 과목을 딱 정해놓고 한 번만 끝내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뭐 당연히 이제 교재들은 기본 교재는 보통 하이탑 학교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과고 2학년들은 실험을 나가긴 하는데 인천과고 2학년 학교 선생님이 저 하이탑 범위에서 문제 내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정도니까요. 하이탑 범위까지만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일반학 과정을 나갔지만 이번 시험은 하이탑에서 낸다.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일단 하이탑 내용들 좀 숙지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 다음 이제 뭐 수능형 문제를 조금 더 다룰 때는 보통 많이 쓰는 게
자이스토리라는 책입니다. 자이스토리 수능 문제 묶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기 킬러 문항이라고 그 전에 많이 말 많았던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되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짝수번이나 홀수번으로 먼저 풀게 하셔도 되고 물론 학원에서는 뭐 계속 공부는 만들어 갈 거고 이번에 여기까지 풀어가고 하는 것들은 많아요. 일반학 과정은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봐도 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원, 화투를 일단 중심으로 보고요. 인천과학은 보통 일반학책을 중달 일반학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좀 사실 편한 책이고요. 거의 일반학 책이긴 하지만 대학교 1학년 책이긴 하지만 화투 수준에서 조금 더 들어간 그 정도 수준이니까 뭐 보기에 학생들이 화투 정도 본 학생들 불편하거나 하지 너무 안 할 정도 될 거예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거 뭐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일단 뭘 공부할 거냐 했고요. 뭐 학원 왜 가우사학원이냐 했고요. 이제 뭐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건데 사실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 건지. 사실 뭐 그 수업하다가 내내 조는 친구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성적 나빠야 되거든요. 맨날 졸면서 성적은 좋아요. 사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 집중하고 뭐 문제 열심히 풀고 뭐 그럼 다 결과 좋아야 되는데 그런 친구 중에도 뭐 성적 나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조언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조언이 지금 학생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듣는 거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안 되거든요. 어떤 선생님 같으면 그냥 야 이거 다 알지? 니네 과거 정도 올 것 같으면 이 정도 다 공부했지? 하고 넘어가 버리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애들도 모르면 내가 문제가 있겠지. 딴 애들은 다 했는데 나만 안 했나 보다.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좋으신 선생님들 모르는 놈도 있을 수 있고 이건 끝을 내야 그 다음을 나가니까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다 아는 얘기하네. 선생님이 실력이 부족한가? 저런 얘기만 해. 안 듣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과거에서 학교에서. 지나면 괜찮습니다. 처음에 이제 3월, 4월, 5월, 6월 2학기 들어가면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이제 선생님이 거기서부터 해서 시작해서 구단과정 이제 나가시니까 내가 모르는 거네. 그럼 그 앞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걸 안 들어버리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져 버립니다. 진도 나가는데 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선생님이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시험 문제 낼 텐데 나는 안 보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늘어나는 거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맞춰 나가는 거죠. 실제로 상당히 야 이번에 이거 시험 나올 줄 알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말 나왔네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적절히 맞기 시작하는 거죠. 공부하는 시간 많이 줍니다. 내가 공부했던 내용하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건 봐야겠구나 이건 안 봐야겠구나 이걸 구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선생님 수업을 일단 듣는 거,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가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시험 낸다. 이거 확인하는 거죠. 수업을 들어야 알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얘기도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질문하는 거.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질문이 시작되면 가장 좋은 건 저희는 이제 톡방에서 질문들을 계속 받으니까 지금 같으면 뭐 오늘만 해도 지금 이제 시험 기간 들어가니까요. 오늘만 해도 한 4-5개 한 반이다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좋은 일은 아니죠. 평소에 공부 안 했다는 얘기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이제 질문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질문을 쓰면서의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질문을 쭉 하다 보니까 내가 정리가 되네. 가장 좋은 공부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바깥으로 내보이고 그걸 보면서 확인하는 거니까 이게 가장 좋은 공부의 형태인데 사실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린 조금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학생들 하나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정리해서 톡방에 올립니다. 그러면 몇 명만 질문해도 그 질문들이 내게 되니까 5명만 질문해도 질문 5개가 톡방에 올라오니까요. 보통은 모르는 분들은 보통은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몰랐던 걸 딴 친구 질문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질문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잘 안 되면 톡방에서 다른 친구들의 질문들을 확인하면서 좀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크게 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뭐 말씀드릴 건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볼 거는 간단한 과정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보려도 저 같으면 과거 애들만 다른 수업 없이 과거 애들만 수업하는 게 15년, 2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과거 애들 수업하는 건 인성과고 같으면 6기, 7기 정도부터 그 정도부터 인성과고 애들을 봐오는 정도니까 제가 봐도 바로 안 풀리는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수능 문제들 의학 전문 치의학 전문 대학원 문제도 갑자기 나오면 생각은 개념이 막 튀어나옵니다. 학생들이 그걸 봤을 때 저보다는 더 생겨갈 거고요. 그러면 처음 문제를 풀 때 답지 보고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다시 문제를 풀 때 똑같은 폭으로 공부를 해지는 게 아니라 조건은 왜 이게 달렸구나, 이거 왜 물어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풀었던 문제고 내가 맞췄는데 이거 뭐 또 풀어야 되는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물론 쉬운 문제들은 당연히 다시 풀 필요 없고요. 답이 외워져 버리니까 이건 다시 봐도 잘 모르는 문제들이 계속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체크해두고 반복해서 보기. 여러 문제의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거,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일수록 반복해서 한 번에 아니라 여러 번 그것만 좀 해주면 받는 스트레스들이 조금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들 쭉 하면 일단 학원 선택할 때 가급적이 뭐를 봐라? 이 반이 유지될 곳을 일단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 반이 내가 버리지 않아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갔다, 내가 계속 다닐 거다. 그럼 이건 3학년까지 계속 갈 수 있다. 아니면 2학년 조기 졸업할 때 갈 거다. 그런 곳을 일단 선택해야 되고요. 몇 개 있으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지역에도 몇 개 있을 거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몇 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면 그게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좀 자주 안 바뀌는 곳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적응하는 기간이 오래됩니다. 그 다음 방학 동안에 과학에서는 원투 과목은 좀 끝내고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더 봤는데 일반학 책 막 봤는데 방학 동안 열심히 일반학 책 보고 학교 들어가면 원투를 나갈 텐데 원투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올 텐데 도움 안 되는 거죠. 당장 우리 성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투를 좀 끝내게 공부를 해주시고 과학은 완전히 내신 싸움입니다. 전부 내신으로 다 결정이 될 거고요. 대학 원서를 쓰는데 내신으로 잘라버린 거랍니다. 어디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 이게 아니거든요. 앞에서부터 서울대 원서 몇 등까지 카이스트 원서 몇 등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내신 싸움이니까 내신을 집중해요. 마지막 말씀드린 건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냐 말씀드리고 좀 질문하실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없으시면 홍성환 선배가 일단 지금 재학생이고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 물리랑 화학 원투까지 하라는 거 알겠는데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도 원투까지 다 하시나요? 예, 원투까지 좀 가급적이면. 원투까지요? 예. 1학기에는 원으로 중심으로 나가는 1학년 때는 원 중심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원에서는 원투까지 다 배운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과목에 사실 원투를 다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좀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매년 계획은 원투를 끝내는 걸로 잡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만 다루지 않고 이제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일반학 과정에 이제 포함된 것들을 더 들어가야 되니까 완전히 끝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8, 90%? 이 정도는 이제 보통 끝내고 3월을 맞이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끝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2까지 보는 이유는 사실 그 개념들이 있었을 때 원 과목을 좀 더 많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과목까지 학교 교과서에 나가도 원 과정 그 범위로 시험을 치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깊게 들어가니까 보고 나면 훨씬 편할 거예요. 3월에는 물론 완전히 시험 준비가 다 들어가는 거죠. 학교에서 시험 친다 하는 범위만 3월부터 해서 보통 4월 말에 시험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4월 말까지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럼 개인적인 질문들이 있는 부분들은요 따로 질문할 것들은 우리 간담회 끝나고 개인 질문 받을 수 있는 수학학 선생님도 받으실 거고 질문들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다음 차례 진행할 수 있습니다.